이거지. 수업 땡땡이 치고 공원에서 도시락 까먹는 게 최고라니까. 내 이름은 이시다 토시오. 하고 싶은 일도 목표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난. 혼자서 편의점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는데 때때로 오는 현타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였다. 저기 형님, 그 도시락 저희한테 팔지 않을래요? 제발요. 홈리스로 보이는 아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저희 먹을 게 없어서요. 이 100엔짜리 하나 남았어요. 안 될까요? 대체 뭐지? 그리고 아직 반 이상 남았는데 100엔에 팔라니? 저희 너무 배고파요. 제발요. 알았어, 알았다고. 100엔에 팔아줄 테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진짜요? 우와. 먹던 도시락과 100엔짜리의 교환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내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먹다 남은 도시락에 저렇게나 기뻐하다니 많이 어려운 아이들인가 보군.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받은 100엔짜리로 커피라도 뽑아 마시려 자판기에 넣어보았다. 뭐야 젠장,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100엔짜리를 몇 번 넣어봐도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야, 짜증나. 이 100엔짜리 완전 열받네. 그렇게 말하며 난 무심코 100엔짜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무려 100엔짜리가 부서져 버렸다. 뭐야?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안에는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궁금해진 나는 대학교로 돌아가 이런 신기한 물건을 잘 알 것 같은 친구 세라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건 마이크로칩이잖아. 마이크로칩?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하지만 해외에서는 인간에게도 칩을 삽입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보안이나 결제할 때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 근데 왜 100엔짜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을까? 글쎄, 이럴 때 선택지는 단 하나. 분석해봐야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냐? 그나저나 진짜 호화로운 저택이군. 역시 S맨이 사천왕이야. 토시오, 이 마이크로칩은 정말 대단한 거야. 뭐? 이걸 보라고. 세라가 보여준 화면엔 사카다라는 남성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적혀져 있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이 인물은 사카다 교수님은 IT 분야의 여러 업적을 남긴 유명한 연구자라고. 그건 그렇고 역시 마이크로칩은 정말 무서운 물건이군.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다니.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난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물건을 동전에 넣은 게 아닐까 해. 뭐? 자, 여길 보라고. 세라가 가리킨 곳엔 마지막 비고란이 있었는데 거기엔 알 수 없는 주소와 함께 SOS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뭐지? 그럼 이 사람이 마이크로칩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에 넣은 이 수수께끼의 마이크로칩. 그걸 보면서 난 어떤 감정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체 뭘까? 인생에서 이렇게 두근거리는 경험은 처음이야. 세라, 그 주소로 가보자. 그래. 세라는 언제나 절대 벗지 않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뭐하냐?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거야. 그렇게 우린 SOS라고 적힌 그 비고란에 있던 주소를 찾아왔다. 이건 연구소인 모양이군.
평범한 회사원이나 연구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못 들어가지 않을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네, 무슨 일이시죠? 월간 매니매니 정보과학의 기자입니다만 사카다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다행이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라 복장으로 기자라고 하는 건 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 잘 부탁하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카다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쯤이었다. 사카다 교수는 마이크로칩 개발의 1인자로 유명하십니다만 본인의 몸에도 삽입하신 적이 있나요? 세라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질문했다. 물론이지. 1인자라서 솔선수범해서 삽입하고 있지. 아주 편리하다고. 순간적으로 동요한 것 같았는데 잘못 봤나? 그 후로는 특별할 것 없는 인터뷰가 끝이 났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군요. 기자님도 IT 기술을 아주 잘 알고 있군. 무사히 모든 일이 끝났다. 사카다 교수님도 무사히 보이네. 특별하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왠지 실망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 아니, 그렇지 않아. 뭐야 이 메모는? 세라는 진지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마지막 인사로 악수를 할 때 사카다 교수님이 몰래 내 주머니에 넣어준 거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상상 이상의 성과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세라, 이제 어떡할 거야? 이대로 길을 잃은 것처럼 지하실이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메모에 간단하게 약도도 그려져 있으니까 말이야. 어라, 출구가 이쪽이 아닌가? 그러게,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연구소 안을 헤매고 있던 그때. 숨겨진 계단이야. 여기가 틀림없어. 그래, 내려가 보자. 지하에서 우릴 기다리던 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오빠들 누구야? 우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세라, 자세히 보니 이 아이들 내가 맨 처음에 공원에서 만났던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렇다는 건 토시오, 네가 만난 그 아이들은 여기서 도망친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 누구야? 진짜 직원들이 나타났다. 여길 본 이상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도망가자. 그래. 그러나 우린 금방 잡혀버렸고. 뭐 하는 거야? 우린 감옥 같은 곳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우리 이제 어쩌냐? 스마트폰도 뺏겨버리고. 인생 최대의 위기에 절망하고 있던 그때. 아주 굉장한 사고를 쳤더군. 너도 여기서 이 녀석들과 함께 정신을 좀 차리도록.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사카다 교수님도 끌려오는 것이었다. 역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구만. 괜히 이끌어들여서 미안했네. 교수님, 그 SOS는 대체... 그건 이 연구소에서 난 마이크로칩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아주 훌륭해. 완성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IQ 또한 올릴 수 있었다. 이거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연구는 아주 위험한 연구이기도 했다. 신중하게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들과는 달리 협력하고 있던 민간 스폰서 기업이 막대한 돈이 될 거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연구를 더 진행시켜! 그렇게 말하며 연구실 내에 고아원을 만들어
아이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은 데이터들은 이 연구를 독점할 수 있기만 한다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꿈은 아니야. 멋대로 지배할 수 있는 세계라니 아주 기대되는군. 본인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 드는 사람들을 보며 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진행은 옳지 않아. 지금 바로 그만둬야 해. 그럼 얘들은 어쩌라는 거지? 그건 난 결국 아이들에게 있을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자, 너희들은 바깥 세상을 보고 오렴. 그리고 이 100엔짜리를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거야. 네, 난 내 몸 안에 있던 마이크로칩을 100엔짜리에 넣었고 3명의 어린아이들을 시설 밖으로 보냈던 것이다. 그렇군. 그렇게 된 거였어. 사카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었던 분노를 느꼈다. 용서할 수 없어. 세라, 방법이 없을까? 안심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었지. 이걸 봐. GPS야. 그리고 이 안경에 설치해둔 버튼을 누르면 내 친구에게 SOS 신호가 간다고. 이거 어때? 잘 어울려? 아주 잘 어울려. 난 아리스와 함께 쇼핑 중이었다. 이 신호는 세레가 보낸 SOS였다. 이거 큰일이군. 어머, 세라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리스, 미안하지만 세라를 구하러 다녀올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보다 친구지. 너도 조심해. 그래. 역시 무사히 끝나지 않은 모양이군. 난 사전에 세라에게로부터 마이크로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가서 내 친구가 위험에 빠졌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저희들은 연구소에서 자랐어요. 사카다 교수님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도망치라고 해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역시 그 연구소가 위험한 것만은 사실이야. 여기군. 사카다 교수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바쁘셔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연구소에 찾아오지 않았나요? 내가 세라의 사진을 보여주자 드디어 문이 열렸고 기괴한 느낌의 직원들이 나타났다. 연락은 받지 못했을 텐데 어째서 이곳을 안 가지? 당신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마이크로칩 덕분이지. 세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선글라스에 삽입해둔 덕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에게 헬프라는 알림이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 돌려보낼 수 없겠어. 좀 아프겠지만 잘 견뎌보라고. 그렇게 나를 향해 뛰어드는 남자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닌 듯한데. 젠장, 대체 이 녀석 뭐야? 뭔가 위쪽이 소란스러운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아마도 내 친구가 구하러 온 듯하군. 그 녀석 싸움도 잘하거든요. 그건 더 위험해질 수도. 그게 무슨 소리지? 이제 끝인가? 대충 직원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난 후. 아니, 아직인가? 꽤나 싸움을 잘하는군. 하지만 몸에 특수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신체 능력이 증강된 우리들을 이길 수는 없을걸? 안쪽에서 더 몸이 좋아 보이는 남자들이 다가왔다. 난 악력 150kg라고. 무기도 없는 일반인이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지. 난 이렇게 강화된 남자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역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자들에게 이길 수는 없었다. 이길 수는 없더냐?
우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시간 문제야. 승리를 확신한 남자들은 묻지도 않은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다. 고아원과 연구소의 융합,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그러자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경찰차가 왜 여기에? 어떻게 된 거야? 네 녀석,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어. 그저 너희들의 이상향을 경찰에게도 공유해줬을 뿐. 그렇게 말하며 난 통화 연결이 되어 있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난 여기 오기 전 경찰서에 들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 직접 와서 경찰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큰일이다! 도망쳐! 이미 늦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젠장! 두고 보자! 친구지, 네 덕분에 살았다! 역시 넌 대단해! 이번엔 꽤나 위험하긴 했어. 설마 했는데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졌군. 기적이야. 굉장해. 정말 고맙네. 그 후 사카다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올바른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의 변화가 있었던 한 사람. 놀아주세요. 또 책 읽어주세요. 그래, 언제든지. 요즘 토시오가 꽤나 밝아졌어. 나 드디어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그게 뭐지? 난 지금껏 평범하게 걱정 없이 살아왔지. 그게 행복이란 걸 깨닫게 됐어. 난 이 아이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그거 정말 훌륭한 꿈이군.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지갑 속에 있는 100엔짜리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토시오처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의식이 바뀌는 사건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숨어있는 법이지. 그럼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이 가게에서 제일 빵을 잘 구우세요? 실은 저 여러 가지 알바를 경험했었거든요. 뭐라? 정말요? 나도 그래요. 몇 개나 알바를 뛰고 있거든요. 엄마! 어머, 카즈미치, 벌써 학교 끝났니? 응, 집에 가자. 내 이름은 우에다 카즈미치. 초등학교 3학년이다. 아빠랑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카즈미치,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옷가게에 들리자. 정말? 그치만 엄마가 2배 이상의 사랑으로 날 키워주고 있다. 카즈미치, 이 장난감도 사줄게. 우와, 너무 좋아. 난 그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어제 엄마가 사준 옷 꽤 멋있었는걸? 중고 옷가게에서 산 옷을 바로 입고 등교한다. 그리고 방과 후 어라? 내 옷이 어디 갔지? 여기 뒀는데. 카즈미치, 뭐가 없어졌다고? 내 자켓을 같은 반 친구인 마사야가 멋대로 입고 있었다. 그거 내 옷이야, 돌려줘. 야야, 좀 진정 좀 해봐. 근데 너 아빠가 없다며? 너는 엄마가 편해지려면 돈이 있어야겠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관심 있냐?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오는 마사야. 내가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엄마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알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 그렇게 난 그대로 마사야네 집에 가게 되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이 녀석이 돈을 좀 벌고 싶다는데요? 네.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잘 부탁드립니다. 마사야네 아빠는 술을 마셔가면서 내 자켓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저기... 야야, 잘 보고 있으라고. 응. 마사야 말대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좋아. 이걸로 완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니? 돈으로 바꿔주고 있잖아. 마사야네 아빠는 멋대로 내 자켓을 인터넷 중고마켓에 출품한 것이었다. 오, 1,000원에 팔린 모양인데. 잠깐만요.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라고. 자, 이제 가르쳐줬으니 됐지? 얼른 집에 가. 내 돈은? 이건 내가 알려준 값으로 받아야지. 이럴 수가, 내 옷이었는데. 결국 난 소중한 자켓을 잃어버렸을 뿐 돈을 못 받고 집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카즈미치가 집에 간 직후. 뭐야, 카즈미치? 뭐 입고 간 거라도 있냐?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어이, 마사야.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오늘이야말로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겠지. 찾아온 사람은 아빠가 빚진 돈을 회수하러 온 조폭들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켓이 팔려서 조금만 있으면 1,000엔이 생깁니다. 뭐? 1,000엔? 턱도 없이 모자라잖아. 아빠는 어떻게든 넘어가려 애썼다. 에이, 차라리 여자라면 일이라도 시키는데 남자라서 쓸 데가 없단 말이지. 어쨌든 다음번까지 돈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난 아빠는 뭔가 떠오른 듯 말하기 시작했다. 여자라. 마사야, 가자. 괜찮은 여자를 찾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은 여자? 아빠 말대로 난 예쁜 여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빵이라도 먹자. 먹을래. 근데 어라? 빵가게에 갔더니 어라? 카즈미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같은 반 친구가 제 옷을 팔아버렸어요. 엄마가 사준 옷인데. 그거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저 녀석 여기 가게 아는 사람이 있나 보네. 어이, 마사야, 저쪽을 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소리를 질렀다. 어라? 카즈미치, 자켓은 어쨌니? 저기 학교에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런 곳에서 저런 미녀를 만나다니. 아빠는 카즈미치의 엄마를 보고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빠한테 빌려왔어. 우와, 좋겠다. 진짜 멋있다. 뭐 하는 걸까? 내가 학교에 도착하자 마사야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자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야, 카즈미치, 이것 좀 보라고. 응? 뭔데? 마사야가 보여준 스마트폰을 자세히 보는데 이거 우리 엄마잖아. 이런 사진을 대체 언제? 그 사진에는 친구 엄마입니다 데려가세요 라는 문장이 있었다. 잠깐, 이걸로 어쩔 셈이야? 조폭한테 보낼 거야. 이 여자를 팔고 싶은데 가격을 알려달라고 말이지. 성신. 마사야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보내버렸다. 조폭한테 보낸다니 조폭 연락처를 알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농담이지? 내일이 아주 기대되는군. 마사야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고 다음 날 카즈미치, 놀러 왔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당연히 카즈미치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얘기도 할 겸 왔지. 자, 빵도 많이 들고 왔어. 케이타 씨. 난 어제 있던 일을 친절한 케이타 형에게 상담하려고 마음먹었다. 형, 실은 어제. 바로 그때 실례합니다. 여기 그 여자가 있다는 거지? 뭐예요? 갑자기 무서운 남자들이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이, 꼬마, 너네 엄마 데려간다. 잠깐만요. 뭐예요? 대체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죠?
클럽 아론이라는 해외 VIP 고객들을 접대하는 곳에서 일하기도 할 거다. 그래, 그럼 우린 이만. 말도 안 돼. 엄마! 조폭들은 정말로 엄마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다. 어제 마사야가 보낸 게 진짜였구나. 난 마사야가 보냈다던 메시지 내용을 떠올리고선 절망에 빠졌다. 기다려! 난 조폭들을 쫓아 집을 뛰쳐나갔다. 케이타 씨, 도와줘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데려가는 건 절대 안 돼. 끈질긴 녀석. 여기서부터는 못 따라온다. 아! 케이타 씨. 난 그대로 얼굴을 강타당했고, 엉망으로 두드려 맞았다. 이제 한계야.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나. 꽤 근성 있는 녀석이었어. 쓸만해 보이는데 이 녀석도 같이 데려가지. 한편 혼자가 되어버린다. 엄마도 케이타 형도 사라진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렇지. 엄마에게 전화해보자. 그러나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 어쩌지? 엄마는 내 유일한 가족인데. 이 와중에 너무 배고파.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돈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난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가방 안을 뒤졌다. 아, 있다! 내가 가방에서 꺼내는 것은 한 장의 메모. 이 메모에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빠랑은 절대 연락해서는 안 돼,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와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엄마는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난 아빠의 존재가 궁금했고 엄마 스마트폰에서 아빠 번호를 슬쩍 메모해둔 것이었다. 이제 아빠밖에 없어. 아빠, 도와줘요. 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카즈미치예요. 도와주세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다행이다. 아빠가 도와줄 건가 봐. 난 사정을 설명했다. 그랬구나. 알았다. 아빠가 해결하마. 부탁해요, 아빠. 나서야 정말 잘했다. 아빠야말로 대단해요. 그렇게나 비싸게 팔다니. 이걸로 완전 변제 끝이다. 두 사람은 카즈미치의 엄마를 팔아 번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은 듯하다. 그런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 꽤나 좋은 거래였나 보군. 누구야? 우리 얘기 들은 거야?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못 들을래야 못 들을 수가 없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까?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관심 있나? 뭐야? 이 거래보다 더? 카즈미치네 엄마를 팔아넘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마사야의 아빠는 바로 넘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의 지하. 어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자네 두 사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장소야. 뭔가 무서운데. 계단을 내려 기다란 복도를 걸었다. 그곳에 있는 아주 넓은 무대. 야야, 저것 봐. 저 스테이지 안에 대량의 돈다발이 보이는데. 우와, 진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스테이지 쪽으로 향했다. 그때 왔다! 오늘의 도전자다! 오늘도 즐겁겠는걸? 관객석에 있던 수많은 부유층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뭐야, 이 사람들은? 대체 여긴 어디지? 저 녀석들은 뭐야?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고 있던 두 사람에게 난 친절히 설명했다. 저 돈다발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면 저 돈은 모두 자네들 것이야. 이 스테이지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아주 간단하지? 그런 간단한 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번 도전자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회장은 더욱 열기를 더해갔다. 저 돈이 있으면 우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바로 가요, 아빠. 그럼 행운을 비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신호와 동시에 돈다발이 있는 곳까지의 길이 불길에 휩싸였다. 잠깐! 이런 길을 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이런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돈을 못 받는 거지 뭐. 얼른 가보라고! 저런 모조리 같은! 맞아. 우린 돈 내고 보러 왔다고. 관객들이 재촉하는 소리도 최고조에 달했다. 치! 이렇게 된 이상 뜨거운 건 참아낼 수밖에 없겠어! 아빠가 달리는 걸 본 마서야는 본인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돈다발로 향하는 길은 천도에 육박하는 철판이 놓여져 있다. 으악! 뜨거! 다리가 너무 뜨거워. 두 사람은 철판의 뜨거움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자, 두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게 바로 눈앞에 있다고. 신증! 돈을 위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든 걸으려고 했고 이미 다리가 무참한 모습으로 희생되고 있었다. 서둘러! 얼른 가지 않으면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될지도 몰라! 서 있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은 그대로 손을 철판에 짚어버리고 말았다. 뜨거워! 이젠 더 이상 무리야. 두 사람은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돈다발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쓰러졌다. 아, 포기할게요. 안타깝지만 획득 상금은 없네. 이건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여긴 인간 쓰레기들의 쇼를 위한 곳이야. 자세한 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건 그래도 재밌었군. 그러게. 저 사람들 우리 집에 그냥 데려가고 싶네. 여기 있는 관객들도 자네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한번 눈에 띄었으니 다시 도망가기는 힘들 거야. 안돼.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힘내보도록. 그럼 이만. 안돼. 더 맞군 크로카와군. 또 부탁하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이런 곳까지 오게 되다니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난 조폭들에게 끌려와 해외에 있는 클럽 아론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여러 VIP 고객이 여자아이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 평범한 클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흉악파라는 극악한 무리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연 있는 여성들이 모이는 가게였다. 이제 카즈미츠와는 만날 수 없는 걸까? 게다가 케이타 씨까지 함께 끌려와 버리다니. 넌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다. 자, 가자. 고급스러운 가게 안을 거쳐 제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끌려갔다. 자네니가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될 사람이 꽤나 상태가 좋군. 아주 제대로 귀여워해 주도록 하지. 이제 정말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난 식은땀이 멈추질 않았다. 그때였다. 손대지 마. 내가 일할 테니까. 케이타 씨, 내가 일할 테니까 이 여자분은 풀어줘. 기세 하나만은 인정해주지. 그럼 먼저 너부터. 그때 전화 왔어. 흉악파 보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래도 널 더 비싼 돈으로 사줄 고객이 나타난 것 같군. 네? 왜? 내려와. 넵. 더 비싼 돈으로 날 산다고? 난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난 그대로 가게 안으로 끌려갔다. 어라? 나는 끌려간 곳에 있던 것은 엄마! 카즈미치! 아들 카즈미치가 와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여길 왔니? 아빠가 엄마를 다시 데려와 준다고 했어요. 뭐? 아빠? 카즈미치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아빠 아니었어? 난 네 아빠에게 부탁을 받아서 대신 아빠 대리라고 해두지. 돈은 원래 내야 할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다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낯선 남자는 돈다발을 두고 떠났다. 미안하구나 카즈미치. 걱정 많이 했지? 자, 이제 같이 집으로 갈까? 응! 난 바로 카즈미치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저기 전 언제 풀어주시나요? 시끄러운 녀석, 입 좀 다물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네, 여보세요. 뭐라고? 알았다. 야야 너희들, 어서 빨리 그 녀석도 풀어주도록 해. 진짜야? 진짜라니까 얼른. 아, 좋았어. 모로보시 재벌을 적으로 돌리기는 무서우니까. 이번에 의뢰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듯하군.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길 바래. 아, 채널 구독도 잊지 말라고. 설마 했는데 발목을 접질러서 입원까지 할 줄이야.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매니튜브 기획으로 야코비에게 함정 몰카를 하려다가 내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결과 지금 세라 클리닉에 입원 중이다. 날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벌받은 거야. 그치만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아주 럭키지. 입원하게 된 게 럭키라고? 야코비가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때 여의사 요네쿠라 세라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찾아왔다. 다리 상태 한번 볼게요. 좋네요. 붓기도 많이 빠지고요. 파스 붕대 교환하겠습니다. 어라? 설마 매니티마 마사네군 맞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세라 클리닉은 여의사 세라 선생님을 포함 미녀들이 모인 병원인 것이다. 어머, 이따 사인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런 거군. 그러나 미녀들이 모인 세라 클리닉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여기가 지정병원인가? 내 이름은 이시카와 토모츠쿠. 하굣길에 사정이 있어 이 세라 클리닉에 오게 되었다. 자, 그럼 건강 진단 결과를 나눠줄게. 매년 건강했으니 올해도 문제 없겠지? 나 올레이야. 완전 건강한 몸 그 자체. 뭐야, 또 몸무게 늘었네. 최악이야. 다음 이시카와 토모츠구. 조금의 불안함도 없이 결과를 보는데 말도 안 돼. 결과지에는 커다랗게 정밀검사 필요라고 적혀져 있었다. 특히 알부민 수치가 비정상이라 간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질병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제대로 검사를 진행해보죠. 예쁘다. 원장 세라 선생님의 미소를 보자 내 심장은 요동쳤다.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금방 결과가 나왔다. 이거 입원이 필요하겠어요. 네? 입원이요? 그렇게 어느새 난 세라 클리닉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입원은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가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고 있던 그때 토모츠국은 몸 닦을 시간이에요. 네? 몸을 닦아요? 우리들이 토모츠국군의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어라? 설마 긴장했니? 처음인가? 귀여워.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을 남자가 어딨냐고. 자, 입원복 입을게요. 이렇게 입원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행복한 일일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 닦는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토모츠국군의 모든 케어는 우리에게 맡기면 돼. 그럼 또 봐. 새로운 세계를 맛본 그런 기분이다. 온 몸에 긴장이 풀린 나에게 옆 베드에서 말을 걸어왔다. 저기, 너도 혹시 고등학생? 아, 응. 어? 거기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인기 매니튜버 마사무네 군이었다. 그래서 어느 간호사가 타입이야? 아니면 혹시 의사 선생님 쪽? 난 쇼컷 슬렌더 느낌의 간호사가.
좋지. 난 말이야. 마사무네군 덕분에 지루했던 이번 생활은 매일 즐거워졌다. 그러나 그런 날들도 몇 주 후에는 마사무네군이 퇴원이라니 축하할 일인데 괜히 쓸쓸해지네. 그렇게 슬픈 얼굴 하지 말라고. 난 아쉬운 마음에 마사무네군을 병원 현관까지 배웅하고 있었다. 다음에 병문안 올게. 그럼 안녕. 그래, 또 보자. 나도 얼른 퇴원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병실로 돌아가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 순간 그 다짐은 허무하게 느껴져 버리고 말았다. 어라? 뭔가 전보다 더 수척해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난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입원 후 100일이 지났다. 내 몸은 거의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1인실로 이동 후 가족 이외의 면회는 금지당했고 스마트폰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대체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세라 선생님께 물어봤지만 정신질환으로 번져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 토모츠국은 수행 맞을 시간이야. 어라? 너무 약해져서 기대 어두워진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우린 편하지. 그렇게 말하며 간호사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건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인 듯 보였는데 저건 온드? 온드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어떻게든 힘을 짜내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오늘은 이 정도 때려 넣어볼까? 그렇게 많이 넣게? 거짓말. 그만둬. 난 필사적으로 저항해보려 하지만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자, 수액 들어갑니다. 누가 좀 살려줘요. 어찌할 도리 없이 수액은 내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번 달이 굉장한 흑자. 이렇게나 돈 버는 게 쉽다니. 그때 한바탕 작업을 끝낸 간호사들이 돌아왔다. 세라 선생님, 토모츠구군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슬슬 한 게 아닐까요? 토모츠구군이 아직 젊기도 하니까 한 달 정도는 더 끌고 싶은데? 정말 욕심쟁이시라니까. 그도 그럴게 이번 하루에 돈이 얼마씩 들어오는데 이 병원은 환자를 많이 입원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월급이 많아지는 구조다. 근데 돈을 더 벌려면 마사무네 군처럼 좀 유명한 애가 돈도 더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 유명 매니튜버가 의심이라도 해봐. 얼른 퇴원시켜버리는 게 정답이지. 나의 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세라 클리닉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병은 미친 거 아니야? 난 어떻게든 힘을 짜내어서 간호사들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한 달이나 더 버티라니 가능할 리가. 얼른 여기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날의 늦은 밤, 난 필사적으로 마지막에는 기어가듯 집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 토모츠구, 어떻게 된 거냐? 세라 선생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병은 그 클리닉의 최신 설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하던걸?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내 스마트폰 좀 주세요. 난 떨리는 손으로 마사무네 군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토모츠구 나왔어. 오랜만에 토모츠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난 바로 달려왔는데, 토모츠구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그곳엔 내가 알던 토모츠구의 모습이 없었다. 사정이 있었어. 마사무네 군, 어디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없을까? 난 바로 토모츠구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세라 클리닉의 충격적인 뒷사정을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돼. 너무하잖아 그건.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그치만 증거가 없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한 달은 더 짜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 또 다른 환자를 찾아야 하나? 다음뿐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은데 봐주겠나?
난 조폭이긴 하지만 감기 정도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곤 한다. 이건 이대로 입원하셔야겠는데요? 입원?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저 감기라고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세요. 이런 병은 빠른 대처만이 살 길이에요. 바로 입원하시죠. 그러지. 너무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사 말에 난 일단 하루 입원해서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 환자분에게 우리들의 특별한 수액 부탁해. 알겠습니다. 몸에 힘 빼시고 릴렉스 하세요. 몸이 좀 뻐근하실 텐데 대부분 그러시니까 안심하세요. 뭔지도 모를 수액을 맞게 되긴 했지만 난 의료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수액이 들어간다 들어가. 이 사람은 체격도 체력도 좋아 보이니까 아주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겠는걸? 이것저것 물어봐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테니 그냥 한숨 자야겠군. 3개월 후 요즘 월급도 많이 올라가서 완전 놀기 너무 좋잖아. 세라 선생님은 따라가면 우리 앞으로도 잘 벌 수 있겠죠? 호스트바에서 점점 더 비싼 술을 시키는 우리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호스트들이 다가왔다. 아이 너희들 건방지게 비싼 술 막 시키는데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오늘은 마감 날이니까 외상값 500만 원까지 다 내고 가. 뭐야, 우리가 그렇게 냈었다고? 아, 저번 주에 최애가 생일이라 그래서 좀 분발했잖아요. 대체 언제 낼 건데? 오늘 다 낼 수 있는 거 맞지? 그게... 우린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더 이상 외상은 안 돼. 돈 가져올 때까지 출액금지다. 그대로 가게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다. 뭐야 대체? 기분 좋았는데 다 망쳤네. 뭐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외상도 조금 갚고 또 놀면 되죠.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던데. 이렇게 된 이상 오너한테 연락해서 500만 원 회수하러 가야겠어. 여보세요. 오노 쿠조 타카츠로 씨에게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괜찮으신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감기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검사한다고 하네. 형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전... 알고 보니 내가 입원시킨 타카츠루라는 남자는 조폭이었고 매일같이 부하들이 병원 안을 오는 듯했다. 나 야쿠자 진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더욱더 뽑아내야겠지. 타카츠루가 입원한 100일이 지났지만 물론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특별한 수액의 효과는 아주 좋았기에 타카츠루는 점점 더 말라갔다. 몸이 무거워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어. 대체 왜 입원까지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냐고요? 이 병원 이상한 거 아니야? 맞다. 그럼 우리파 오니야마 선생님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난 그 후 몇 번이나 세라 클리닉을 방문했지만 세라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쫓아내는 바람에 아무런 증거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강한 사람을 입원시켜서 돈을 번다니 이거 너무하네. 그치? 심지어 간호사들도 다 한패야. 의사에 대해 알기 위해선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지. 그렇게 말하며 야코비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런 수액을 마치다니 같은 의사로서 참을 수 없어. 그 병원이 어딘지 알려주겠나? 나도 조사해보지. 며칠 후 오늘도 한바탕 벌어볼까?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말도 안 돼. 모로보시님? 난 토모츠구 군을 데리고 세라 클리닉을 찾았다. 물론 목적은 야코비 군에게 들었던 바로 그 일 때문. 왜 모로보시님이 오셨지? 설마 너무 아름다운 여의사 소문을 듣고 나랑 데이트하려고? 어떤 용건으로 오셨나요? 이 친구 기억하나? 난 토모츠구 군을 소개했다. 그러나 전 잘 모르겠는데요. 환자라고 하셔도 단골이 아니시면 기억을 잘 못해서요. 그럼 이건 알고 있으려나?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세라에게 난 본드가 들어있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건 토모즈구 군의 혈액에서 채취한 건데 조사해보니 본드더라고.
드디어 상황을 파악한 건지 세라의 표정은 파랗게 질려갔다. 이 클리닉에서 매달 본드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 같던데 대체 용도가 뭐지? 저기 그게... 나의 공격을 받은 세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그치만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일단 화장실만 좀 가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나 세라는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큰일 날 뻔했네. 뒷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만. 모르보시님,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군.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 선생. 예상대로 뒷문에서 나온 세라를 쿠조파 모두와 함께 환영해 주었다.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우리들은 그대로 세라를 차에 태웠다. 그와 동시에 몇 명의 부하는 세라 클리닉 안으로 쳐들어왔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호스트 클럽에 500만엔 있지 않았지? 못 갚는 말은 하면 안 되지? 아니요, 갚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치만 수중에 돈이 없는걸요. 돈이 없다면 너희들은 쇼에 나갈 수밖에 없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간호사들은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고 한다. 어머,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쇼에 나가는 정도라면 완전 좋죠. 그리고 그 후 간호사들은 쿠조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에 출연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시작된 거야? 무슨 짓을 당하게 될지. 글쎄요, 그치만 이걸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완전 좋죠. 그들이 갇힌 유리 상자의 밑에 있는 구멍에서 대량의 바퀴벌레가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걸 보고 즐거워하는 변태들이 있다는 거군. 근데 그 주범인 여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녀석은 오니야마 선생님께 넘겼지. 완전 끝내버리셨군요. 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쿠조파 전담의사인 어둠의 의사 오니야마 선생님을 찾아갔다. 얼마 전에 보내드린 그 여의사는 어떤가요? 젊어서 그런지 꽤나 끈질겨서 아주 보람이 있어. 세라는 본드 수액을 맞아서 입이나 눈, 구멍이란 구멍에서 본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역시 오니야마 선생님, 잔인하군. 지금부터 수액에 접착제를 넣어볼까 하는데 보고 가겠나? 아마도 혈관이 멈춰서 그 후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말이야. 아니요, 전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 혼자서 즐기도록 하겠네. 얼마 전 부정행위가 발각된 세라 클리닉에 대한 보도입니다. 아직 원장 요네쿠라 세라 용의자는 행방불명인 상태로 그런 일을 하고도 잡히지 않았더니. 그러게 말이야. 진상은 밝혀지긴 했지만 뭔가 찝찝하네. 아니, 아마도 경찰에 잡히는 게 더 나았을지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사무네입니다. 오늘은 대인기 절경 기획으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온천에 가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수수께끼들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등학생 스트리머다. 그 온천 말이죠. 피부 질환이나 어깨 결림, 요통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가 놀랄 만큼 부들부들해진다는데요. 이번엔 제 소울메이트 야코비도 함께 동행하니까 기대해주세요. 뭐야? 내가 왜? 야코비, 요즘 단 걸 많이 먹어서 여드름이 났던데? 그러니까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드디어 비밀 온천에 도착했다. 피곤하다 피곤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 줄이야. 우린 피로가 쌓인 채 비밀 온천에 도착하게 되었다. 저 사람 그 인기 많은 매니큐버 마사모네군 아니야? 가까이 있는 산속 매니 료칸에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도 비밀 온천에 막 도착한 듯했다. 자, 그럼 촬영 허가도 받았으니 바로 비밀 온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수영복 착용하고 들어가는 남녀 혼탕이군. 온천에 들어가자 미녀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역시 미용에 효과가 좋은 온천인가 보다. 이렇게나 오기 힘든데 저런 미녀가 있다니. 그 후 우린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더 머무르기로 했고, 그렇게 비밀 온천에 온 지 3일이 됐던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곳 온천까지 오게 됐나요? 인터넷에서 특집 기사를 봤거든요.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취재를 진행하던 중 첫날에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준 미녀가 아직도 온천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저 여자분 오늘도 온천에 있네? 그러게, 어제도 그제도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만 보는건. 우와, 이 비밀의 온천 진짜 시원하다. 야, 너 진짜 아저씨 같다. 저 예쁜 누나 오늘도 있네. 손 흔들어 볼까? 야, 하지 마. 초등학생 한 명이 손을 흔들어 보지만 답이 없었다. 와, 깨끗하게 무시당했다. 네가 싫은가 봐. 우와, 신타르도 까였다 까였어. 내 이름은 와다 신타로. 초등학교 5학년이다. 아침에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친구들을 다시 모아서 저녁에 또 온천에 들어갔다. 신타로 너도 참 끈질기다. 또 까이려고 저러나 보지 뭐. 저기 그 미녀 누나 또 있네. 그러게. 다행이다, 또 만나서. 힘내. 포기하지 마. 알았다고. 난 미녀 누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지만 또 실패인가. 여전히 답을 해주지 않았다. 야,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가야지. 얼른 가서 부딪혀봐. 난 긴장하면서도 미녀 누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저 신타루라고 하는데요. 누나도 이름 알려줘요. 그러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녀. 실패했어. 완전 무시당하고 목소리도 못 들었다니까. 근데 말이야, 저 여자 아침부터 똑같은 자세 아니야? 그러게, 위치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궁금하다. 궁금해진 우리들은 온천 안에 잠수해서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무려 누나의 하반신이 보이지 않았다. 뭐야 저거? 몰라. 근데 진짜 다리 없었지? 그치? 우리들 눈이 이상한가? 우리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놀라고 있던 그때 잠수할 때 생긴 물결 때문인지 누나의 것으로 보이는 피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쩌지? 일단 료칸으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절대 안 믿을걸. 아, 맞다. 그 매니튜버 마사무네 군한테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건 어때? 마사무네 군 큰일 났어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이니? 아니, 그게 온천 안에 저 누나의 몸이 다리가 없어서 피가. 초등학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 당황스럽군.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뭔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전에 손을 흔들어 주던 여성이 온천 안에 있었다. 그러게, 저 사람 매일 온천에 들어가 있어서 좀 묘하단 말이지. 그래? 안녕하세요. 잠깐 취재해도 될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답하지 않는 여성.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 그러게, 자세히 보니 온천에 피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사무네 군, 저 누나 다리가 없어요. 뭐? 우리들은 이상함을 느꼈고 서둘러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기로 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찰과 구급대원을 데리고 현장에 가보자 어라? 무려 여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 하반신이 없다는 여성분은 어디 있죠? 아니, 그게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것 같군요.
다친 본인이 없어서 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겠군요.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탐국의 메리튜버 우리들이 밝혀내야 할 사건이야. 우린 수수께끼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근처 주민에게 탐문을 시작했다. 저기 있는 비밀 온천에 뭔가 소문 같은 건 없나요? 소문이라? 처음엔 전혀 단서가 없었지만 정보를 모으던 중 솔깃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 비밀의 온천에 가는 소문이라면 사슬톱 사건이 있었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계속 잘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 범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그 비밀의 온천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정말 무섭군요. 설마 그 여성도? 그러고 보니 요즘 비밀의 온천 근처에서 또 사슬톱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들었어. 설마 또 그 범인이 나타난 거 아니야? 설마 너무 무서워. 그 사라진 여성은 범인이 데려간 게 아닐까? 행문이 불여일견. 일단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가보자. 그렇게 다시 한 번 온천에 돌아가 보자. 뭐지? 누군가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기요! 무슨 일이죠? 저희 좀 바쁜데. 뭐야, 그런 태도로 말하지 마. 내 이름은 아마미 츠크모. 옆에 있는 건 츠키시로 나츠나. 우리들은 고등학생이지만 그와 동시에 쿠조퍼 산하에 있는 어둠의 돈을 관리하는 조직 찰떡금융에서 일하고 있다.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조금만. 다리가 없는 여성을 보지 못했나요? 못 봤어요. 다리가 없는 여성이요? 사슬톱으로 잘렸을 가능성이 있어. 사슬톱이요? 우리들이 찾고 있는 남자의 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이거 정보 교환을 좀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들은 한 차용자를 찾고 있다. 리스트에 있는 남녀의 목격 정도 말인데. 빚쟁이 커플의 온천 여행이라 도망 겸 온천 데이트라 이건가? 우리들이 깔봐도 유분수지. 얼른 가서 잡아오자. 남자 쪽은 사슬톱을 든 채 도망 중이라니. 정말 끔찍하군. 당신들이 찾고 있는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가 우리가 찾고 있는 남녀 중 남자일 수도? 사진 같은 거 없어? 영상 촬영에 살짝 얻어 걸린 게 있긴 한데. 확실해. 도망 중인 커플의 한쪽 오오사키 쿄코네. 그럼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사슬톱이라는 건가? 그 사슬톱의 남자가 이 여자의 다리를? 근데 왜 애인의 다리를? 도망가던 중에 두 사람이 싸웠고 그 남자가 사슬톱으로 여자의 다리를 자른 게 아닐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사슬톱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사슬톱이 틀림없어. 녀석이 가까이 있는 거야. 소리는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우리들은 달려갔고 거기엔 사슬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저 사람 아니야? 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지? 드디어 찾았군. 빌려준 돈은 제대로 회수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나츠라는 등에 메고 있던 케이스에서 활을 꺼냈다. 어? 그걸로 사람을 맞추겠다는 거야?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그만둬. 시끄러워. 신경 끄라고. 두 사람이 말려보았지만 나츠나는 활을 쏴버렸다. 활은 정확히 사슬톱 남자에게 명중했고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위험한 곳에 맞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잠든 것뿐이야. 문제 없어. 나츠나의 활에 묻어있던 건 수면제거든요. 다행이다. 놀래라. 조금 후 사슬톱 남자는 눈을 떴다. 너희들 대체 뭐야? 당신 그 사슬톱으로 애인을 잘라버린 거야? 뭐? 그게 무슨...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리들은 아까 그 추리를 계속 해보지만 그럴 리가... 내 여자친구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남자. 정말 귀찮은 녀석이군. 난 그 누구보다 여자친구인 오사키 쿄코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어느새 빚이 이렇게 늘어나서 갚을 수가 없게 됐어. 그렇게 찰떡금융에서 온 재척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00만 원? 이렇게나 큰 돈을 썼다고? 호스트한테 좀 써버렸어. 아, 당신 연대 보증인으로 썼거든. 그래서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대책 없는 여자였지만 난 그래도 교코를 사랑했다. 어쩔 수 없지. 열심히 일해서 같이 갚아나가자. 뭐야, 귀찮은데 우리 도망가자.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녀의 제안으로 우린 도망치게 되었지만 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럼 임업 알바 좀 다녀올게. 어차피 다 갚지도 못할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한편 그녀는 빚을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도망친 이곳 마을에 있는 온천이나 술집에 다니며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빨리 일을 배우려고 사슬톱을 항상 갖고 다녔던 것뿐이라고. 방금 전까지도 연습하고 있었어. 뭐야, 그 말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야? 만들어낸 이야기치고는 좀 현실성이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아! 뭐야? 비밀의 온천 쪽에서 커다란 악어가 엉금엉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어? 그 악어 주둥이에 수건이 걸려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야. 주둥이에 수건이 누군가가 잡아먹혔나 봐. 설마 계속 온천 안에 있었던 거야? 무서워. 해치워버려야겠어. 나치나는 다시 활을 고쳐 잡았고 악어에게 수면제를 썼다. 역시 나치나 나이스. 대체 왜 온천에 이렇게 큰 악어가? 글쎄. 그러자 손안을 들은 수학여행 중인 초등학생들이 소리쳤다. 그저께 같은 동물원에서 도망쳤다는 악어 아니야? 이런 데 숨어 있었다니. 우리 설마 악어랑 같이 온천 목욕한 거야? 진짜네.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어. 이번 사건 모든 퍼즐은 맞춰졌어.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쿄코 씨는 남자친구와 도망쳐 온 후 혼자서만 비밀의 온천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짜 그 남자 나 대신 빚 다 갚아주는 거 아니야? 다 갚아주고 나면 헤어져야지. 바로 그때 온천 목욕 중 식인 악어의 표적이 되어 다리를 먹혀버린 것이다. 쿄코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마사무네 군, 저 누나 다리가 없어요. 뭐? 우리들이 구급차를 부르러 갔던 그때 안돼, 저리가 안 다시 한번 찾아온 식인 악어에게 전신을 먹혀버린 것이다. 그 악어를 조사해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말도 안 돼. 교코! 이렇게 온천에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사건은 범인이 악어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아, 진짜 무서운 사건이었어. 이렇게 되면 이 기획도 못 쓰는 건가? 온천 목욕하면 여드름이 낫기는커녕 크게 다칠 뻔했네. 한편 찰떡금융 여러분, 쿄코는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빚을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번만 특별히 놓아드리도록 하죠. 상부에는 이미 죽은 것 같다고 보고할게요. 그래도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츠쿠모, 이번엔 같이 혼나야 된다 너. 그래. 찰떡금융이라 아직 수수께끼가 많긴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 글쎄. 이번엔 유감스럽게도 돈은 회수하지 못했지만 원래 찰떡금융은 우리가 깔보는 녀석들에게 반드시 돈을 되돌려받고 있다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줘. 채널 구독 잘 부탁해.